김현호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 대표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위험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주식에 접근하는 방법,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여러분들 터득하고 계시는데, 주식을 선별하는 기준, 제재수 기스시, 그리고 차트 유형에 따른 매매 7가지, 지지와 저항 잡는 자리 7가지를 다 배웠죠.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항상 돈을 벌 수만 없어요. 수익을 내는 건 좋은데 주식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 이전에 위험 관리입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뭔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죠. 무기가 없을 때는 도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시장이 폭락을 한 상황이죠. 미국 시장도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을 했고요. 또 미국이 특히 하락을 했던 이유는 셧다운 해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표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셧다운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죠. 예를 들어 고용을 확인해야 되는데 고용 지표를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어진 겁니다. 셧다운에서 다들 쉬고 있었기 때문에 지표를 낼 만한 데이터가 부족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들은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미국 시장의 급락 반영을 해서 AI 거품론이 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닐까요? 자, 오늘 추천했던 종목, 시초가 매매를 했던 종목은 삼용물산입니다. 자, 삼용물산은 시초가부터 치고 갔어요. 제가 시초가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안내를 드리는데, 시초가 매매도 좋지만 누를 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르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제가 되려 질문하죠. 이처럼 삼용물산처럼 장 초반부터 이렇게 상승으로 전개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시초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잡았을 때 급등한 다음에 고점에서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삼용물산은 20% 수익을 낸 종목입니다.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22% 수익을 기록한 종목이에요. 시초가 매매를 통해서 유유히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었죠. 물론 반대로 가는 종목도 있어요. 어제 추천했던 종목, 11월 13일 목요일에 추천했던 종목은 반대로 갔습니다. 시초가부터 하락을 했죠. 11월 13일 시초가부터 쭉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초가 매매는 치고 나가면 바로 수익을 내는데, 치고 나가지 못할 때의 대응, 위험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치고 가는 종목이다 라고 한다면, 치고 갔을 때 매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선앤스팬2의 평평한 자리가 길수록 저항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용물산의 매도 포인트는 바로 여기로 잡는 거죠. 삼용물산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를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두께를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포인트가 저항 매도 포인트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께서 배우셔서 아시겠죠? 왜 여기가 저항 포인트였는지. 클라우드 상단, 평평한 자리가 길면 길수록 매물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용물산이 거기까지 가고 윗꼬리 달고 밀린 거죠. 치고 갈 때 우리는 매도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수익을 확정 짓는 기술이죠. 반대로 갔던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반대로 갔던 종목, 어제 안내드렸던 네오셈이라는 종목. 자, 네오셈은 장대 음봉을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제재수 깊기 스시라고 했을 때 수익을 내는 전략에서 마지막 시나리오를 통해서 매도를 확정짓는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중요한 것은 수익에서 매도를 확정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와 반대로 갔을 때 대응 전략도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네오셈이 장대 음봉을 만났고 21선을 깨는 모습이 나왔죠. 지지와 저항 자리,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이 모든 지지와 저항 라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지 자리 7자리, 이동평균선 60120, 240, 때론 21선도 되겠죠. 일목균형표는 지지라인 할 수 있는 선행스팬 1, 2자리 또는 기준선인 자리. 저항도 반대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에서는 쌍봉, 삼봉, 바닥에서는 쌍바닥과 삼중바닥. 여기는 이제 바닥 지지권으로 봤습니다. 자, 네오셈은 21선을 타고 가다가 21선은 깨는 흐름이 나왔고 장대 음봉을 만나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 네오셈의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영망치 패턴이고, 이 패턴에서 상승보다는 하락에 더 비중을 두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럼 네오셈이 하락을 하면 여기 61선 그리고 평평한 자리, 삼용물산은 여기가 저항 자리였다고 한다면 네오셈은 하락할 때 여기가 지지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오셈이 예상보다 반대로 갔을 때, 오늘 장중에는 보합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윗골이 달고 밀린단 말이죠. 이런 패턴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 안 되겠죠. 이 패턴은 누가 봐도 하락의 패턴에 가깝죠. 그래서 다음 지지라인을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그냥 보유하고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탈출을 하는 그런 방법도 중요하죠. 그럼 두 가지 대응 전략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락할 것이 보이니까 손절로 대응한다. 두 번째는 나는 그대로 보유하고 손절에 자신 없으니 보유하고 하락의 지지라인을 보고 거기서 매수를 하겠다. 이런 두 가지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식이 편한지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 작전사 후퇴를 해야 되는 거죠. 주식은 늘상 수익만 낼 수 없으니까요. 자, 이틀 전 안 됐던 삼성공조를 보겠습니다. 삼성공조는 11월 12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삼성공조도 예상과는 다르게 반대로 갔어요. 삼성공조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열관리 관련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인데, 냉난방 시스템과 관련된 종목인데,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열관리를 하는 그런 종목들도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공조가 상승을 크게 했고, 우리가 매수했던 포인트는 주봉을 바라보면서 주봉에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것을 기대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시나리오를 그렇게 세웠는데 반대로 갔습니다. 반대로 갔으니까 대응을 해야 되죠. 이게 추천했던 당일이었고, 그 다음 날 5일선을 강하게 깨죠. 이런 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시나리오 전략을 세우는 거죠. 5일선 위에 있으니 여기 위에서는 계속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하겠지만 5일선을 강하게 깬다? 그러면 손절로 대응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전략. 손절로 대응하는 방법, 아니면 깼을 때 좀 더 기다렸다가 지지가 좀 강하게 될 수 있는 라인들, 이렇게 클라우드가 평평한 자리나 또는 121선, 61선 자리, 지지가 기대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면 되겠죠. 이 두 가지 전략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고 반등 시에 원금을 확보하고 빼든지, 아니면 좀 더 수익 내고 이 매물대까지 반등했을 때 빠져나오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한데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절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종목이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가지 않을 때 시나리오 전략 경우의 수를 따져서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확정을 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의 시나리오 전략은 매도 라인을 정해놓고 매도 라인에서 대응하는 방법. 제가 두 개의 매도 타점을 안내드렸죠. 1차는 이 클라우드 평평 1차 자리, 2차 자리 이렇게 안내드렸어요. 그러면 난 시나리오 대응대로 1차 자리에서 절반 매도, 2차 자리에서 절반 매도하겠다. 반드시 분할 매도 전략으로 수익을 챙기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다는 것이고, 반대로 갔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자, 11월 13일 추천 종목 네오셈이 반대로 갔을 때는 21선을 깰 때는 나는 손절하겠다 라는 전략을 세웠으면 손절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나는 손절에 능하지 않고 지지라인에서 2차 매수를 하는 걸 원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지지라인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성급히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영망치하고 윗골이 달고 밀렸으니 오늘 매수 타점은 아닌 것이죠.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좀 더 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내가 얼마만큼 손실을 최소화하느냐에 있어요.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어떻게든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 위험에 빠뜨리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반드시 수익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이제 폭락을 해서 시장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니까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월봉입니다. 코스피 월봉에서 이전에 제가 피보나치를 통해서의 대응 방법을 제가 안내를 드렸어요. 자, 피보나치를 다시금 보죠. 자, 피보나치 대응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툴 피보나치 조정대. 이전에 상승이 나타났던 자리는 바로 여기라고 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상승했죠. 고점에서 바라봤을 때 61.8%에서 반등이 일어났고 4,000포인트가 넘은 상황이었죠. 어디서 반등이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럼 이제는 다시 대응을 합니다. 피보나치를 통해서 과연 지금이 고점인지 아니면 상승이 조금 남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마디값을 대응해서 1차
상승을 통해서 마디값을 넘어섰고 다음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라인을 통해서 상승이 기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 라인을 통해서 오버슈팅이 나왔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버슈팅이 나왔다 그러면 상승이 끝난 것이고요. 아니면 오버슈팅이 아니라 여전히 상승 진행이라면 지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 월봉에서 11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 피보나치 값의 마디값의 지지를 받는 것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여기 지지가 명확해서 이 안에서 놀고 있고 정고점을 다시 돌파한다 그러면 다음 라인 바로 여기가 최고 꼭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 이게 오버슈팅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이 피보나치 마디값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비록 폭락을 했다 하더라도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움직일 때 정고점을 넘어서면 다음 라인에서 고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라는 겁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되죠. 상승이 조금 남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4,000포인트를 넘은 상황에서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조지표를 함께 보도록 하죠. 여기서 우리가 지표를 추가해서 보조지표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RSI라는 지표 여러분들 다 아시죠? RSI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RSI와 스토캐스틱과 CCI를 함께 볼게요. RSI를 보겠습니다. 자, RSI 보면 월봉입니다. 월봉에서 과열권에 왔을 때 어떻게 됐나요? 다 하락을 했죠. 과열권에 왔을 때 하락. 지금도 과열에 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머무르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상승의 마디값 대략 한 4,500포인트 전후한 자리가 되겠네요. 상승으로 전개돼서 전고점을 넘어서면 거기 왔을 때 여전히 RSI는 과열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승의 끝자락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야 되고요.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하죠. 이제 지표를 CCI로 추가하겠습니다. CCI. CCI도 보시면 CCI가 과열권에 왔을 때 월봉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RSI와 일치됐을 때. 그렇죠? 그리고 CCI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월봉에서 상승이 크게 나왔지만 CCI는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스토캐스틱을 볼게요. 스토캐스틱. 이 지표들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검색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스토캐스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도 볼게요. 자, 스토캐스틱, RSI 다 과열, CCI 과열, 스토캐스틱 과열일 때 다 하락이 나왔고 큰 하락이 월봉에서 그리고 스토캐스틱 역시 과열권에 들어오고 있다. 어떻습니까? 과거를 봤을 때 이 세 개의 지표가 일치된 자리에서부터 하락이 깊었다는 것이죠. 지금의 상승도 어쩌면 개인들을 꼬드기하는 순간일 수 있어요. 오늘 외국인은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 2조 3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3천억 2조 6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개인이 코스피에서 3조를 샀어요. 코스닥도 3천억을 샀고요. 이 고점 영역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착되고 있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리스크 관리로 잡은 겁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현금을 확보해야 될 때입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쩌면 여기서 하락으로 전개되면 이미 상승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버슈팅으로 간주갈 수 있어요. 근데 전고점을 넘어선다? 그러면 상승 공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200에서 300포인트. 지수로 따지면 5%에서 6% 줍니다. 지수로 따지면. 그래서 상승은 그렇게 얼마 크게 남지 않았다.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하락은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지표가 공통으로 과열이 됐을 때 하락이 깊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시죠. 주식을 적극적으로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현금 확보를 주력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시초가 매매가 좋은 거죠. 시초가 매매. 시초부터 치고 나갈 때 빠져나오는 전략이죠. 반대로 가면 시나리오 전략대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손절 대응 또는 지지란에서 2차 매수 이렇게 대응하셔도 되죠. 그러나 지금 시점은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2차 매수보다는 재빠른 손절 대응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의 핵심은 바이 앤 홀드가 아닙니다. 바이 앤 홀드가 아니라 방망이를 짧게 쥐고 치고 빠지기 전략이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바이 앤 홀드 전략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우리가 시장 대응의 핵심은 치고 빠지기 전략이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